분양과 관리 처분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꼭 내죠. 꼭 내는데 최근 들어서 5년 연속으로 지금 분양 파트에서 분양 공고, 통지, 기간 등등을 가지고 계속 지금 시험에 내고 있거든요. 작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분양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유달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올해 하나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분양 통지 공고 기간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에서 며칠로 당겨졌어요. 90일. 그러니까 분양 통지를 좀 빨리 해야 돼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그거 바뀌었으니까 그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 파트인데 정리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숨나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빵꾸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구멍을 한번 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분양부터 할게요. 분양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죠, 그죠? 그러면 개정됐어요. 분양 통지 공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이게? 이게 120일에서 90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통지하죠. 통지해 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통지가 날라와. 그럼 나는 며칠 이상? 30일에서 60일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날짜를 정해줘요. 시행자가. 그러니까 오늘 통지하면서 11월 20일 날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며칠이 지나버려요? 60일이 지나버리죠. 시행자가 정할 수 있는데 시행자가 정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최소 30일, 최장 6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한다? 분양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럼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분양 신청을 하죠. 그럼 신청한 사람은 어디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의 명단에 들어와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보면 분양 신청한 사람의 주소나 성명이 이게 들어온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대로 해서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안 합니다. 그러면 뭐로 가냐면 이제 현금 청산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신청을 했다가 뭐 해버려서 철회했어요. 그리고 분양 대상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지정되면서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면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당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분양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죠. 왜? 신청을 안 했으니까. 했다가 뭐 했으니까? 철회했으니까. 그 다음에 분양 대상에서 면적이 알고 보니 그 사람 토지가 1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분양 제외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정비구역에서 분양을 한 번 받았어요. 투기 알지구인데. 그러면 몇 년 동안 못 받아요? 5년 동안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죠? 손실보상 협상에 들어가는데 언제부터? 요 키워드가 이거죠. 시험에 나온 거는 이겁니다. 요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빵꾸를 바라는 이야기는 앞에 본문을 봤으면 그걸 보고 시험에서 헷갈리고 틀리게 될 때는 이걸 틀리게 낼 거거든. 그죠? 언제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며칠 안에? 90일이죠.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협상이 잘 되잖아, 협의가.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협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20억 주가, 21억 주가, 30억 주가, 31억 주가 이런 식으로 둘이 밀당해가지고 27억 5천만 원으로 합의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합의가 돼, 안 돼? 안 되죠.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합의 기간 만료일이 있거든요. 합의 기간 만료일 언제부터? 다음 날이죠. 다음 날부터 며칠? 60일입니다. 안에 재개발을 뭐 해버리고? 수용하죠. 재건축은 뭐 한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사업을 끝내버립니다. 근데 60일이 안에 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60일 넘기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면 뭘 한다?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이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양 통지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통지를 누구한테 해요? 그렇지. 조합원들에게 하겠죠. 통지는 조합원들에게 해야지. 공고는 어디에 하고? 일간신문에 하는 거지. 통지는 내한테 해줄 거 아이가. 공고는 어디 하고? 일간신문 하겠죠. 그래서 통지 공고하는 게 달라요. 그죠? 통지 공고하는 게 다른데, 이거는 똑같다니까요.
이거는. 공통점은 분양 통지할 때나 공고할 때나 밑에 맨 아래에 있는 1, 2, 3, 4, 5, 6, 7은 똑같아.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냥 안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통지를 하는데 누구한테 통지합니까?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대상자별 종전거 음아파트죠. 토지 건물의 명세 및 언제 날짜를 기준한 가격입니까? 네 거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요. 음아파트 502호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려준다고. 언제 날짜 기준? 그렇지, 그렇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이죠. 이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음아파트 가격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기준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기준가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환지를 배우면서 환지구역의 가격이 환지되기 전에 토지 가격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가를 평가식, 환지 설계할 때 평가식을 할 때 가격을 잡아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언제를 기준한다?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를 기준하고 변경할 수 없다. 단 실시계획에서 평가 요인이 바뀔 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지는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고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입니다. 그리고 분양 대상자라는 것은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대상자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한테 알려준다니까 조합원들에게. 그죠? 뭐 추산액? 추산액입니다. 추산액.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추산액. 바뀔 수 있으니까. 분담금이죠. 분담금. 그다음 무슨 신청서? 분양 신청서. 그리고 신청서에 이름 적고 해가지고 나는 84A를 원합니다. 60B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봐봐요. 소유자가 알려주거든. 이걸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일간신문에 음아파트 101동 501호가 얼마짜린지, 501호 소유자 값이 얼마를 내놔야 되는지, 그리고 일간신문에 분양 신청서를 말라고 됩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상식 아이가?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됐죠. 다음 중 분양 공고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답은 이거죠. 그러고, 분양 공고에는 포함이 되는데, 분양 공고는 포함이 돼요. 근데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권리자 신고 방법인데, 누구? 요 동그라미 자가 있다고. 그죠? 응? 토지등 소유자겠습니까? 토지등 소유자 왜겠습니까? 왜죠, 왜? 토지등 소유자 왜의 권리자. 그러니까 정비구역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딱 정산해가지고 딱 정리하고 보상 주고 딱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럼 알려는 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죠. 그 사람이 신문을 보게서 안 보게서? 신문을 보게서 안 보게서? 안 보잖아. 근데 조합은 알려줘서 안 알려줘서? 알려줬죠. 알려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려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죠? 의사표시를 했다, 이 말이야. 의사표시를 갖다가 표의자가 의사는 표시한 거야. 근데 수령자가 부지해가지고 몰랐잖아. 그러면 나는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강제집행이라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 근데 바로 합니까? 내용 증명은 보내는 겁니까? 보내죠.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뭐 했다는 사실, 의사 전달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지. 내용 증명이 뭐 별 내용이 있겠습니까? 돈 갚아라 이 말밖에 더 있겠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개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이게 시험에 놓으면 요거 아니면 요거겠지 뭐. 그러니까 요게 들어갈 말들을 고민을 해봐라. 자꾸 고민을 해봐라 이 말이지. 맨날 보고 아는 거 보고 웃고 그러지 말고. 맨날 보고 아는 거 나오니까 아이고 저 아저씨 해가지고 문 열어보면 팍 틀리피고 그러지 말고 이걸 여러 번 봐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시기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기 조정이라는 것은 좀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지고 나면 90일안에 뭐 했습니까? 분양 통지 공고해가지고
그죠?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투기가 막 발생하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시기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누구는, 이러니까, 누구는 주택시장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조례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나 관리처분 계획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죠?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내는 겁니다. 국장은 이리 내겠지. 국장이 아니고 누구야? 시도죠. 누구한테? 관리처분 계획을 만드는 사람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홀딩. 안 돼. 근데 이걸 갖다가, 시간을 너무 길게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시기는 몇 년을 넣으면 안 된다? 1년이죠, 1년. 그 시험에 놓을 만한 거는, 야 말고는 뭐, 없는데? 그 키워드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학습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 수업을 듣고 있었을 것 같은데, 꽃집을 합니다. 저 가평에서. 학습 상담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한 달 반 만에 왔더라고요. 그분이 이걸 코팅을 했대요. 빵꾸를. 코팅. 왜? 제가 쓰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쓰고 싶은 거야. 쓰고 싶은데 쓰지 말라고 하니까 쓰고는 싶은데 못 쓰는 거지. 너무 고맙죠. 그런 말 안 들어도 되는데, 그죠? 충실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코팅 해가지고 본답니다. 계속. 장미 한 다발이라면 들고 보고 장미 한 다발 주고 또 들고 1차를 갖다가 작년 8월달, 제 기억에 8월달인가 1차를 해가지고 2달 만에 합격했어요. 그거. 지금 그래 공부하고 있답니다. 공법이 지금 몇 점수가 잘 나온답니다. 답이 보인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비주택 건축은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행거는 답이 웃는데요. 빵긋빵긋. 콕콕콕 찍어서 한답니다. 그냥. 코팅해 본답니다. 코팅해. 어저께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수업 듣고 있을 겁니다만. 옛날에 어떤 분은요, 압축 강의를 칼라링으로 만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팅했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다 코팅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요, 열정이라고 보거든요. 열정. 학원에 나오는 분들이 학원의 합격률이 제일 높거든요.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학원 듣고 인터넷 강의도 있고 공짜 강의도 있고 강의가 많잖아. 어디가 제일 높으냐면 어디가 제일 떨어지겠습니까? 공짜죠. 공부 안 합니다. 공짜. 듣고 해 말아봅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냐면 단편 지식들을 습득하는 거지. 그 지식들이 들을 때는 알거든요. 근데 그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저장이 된다, 안 된다? 조각들은 저장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그죠? 그 지식 습득되는 거는요, 조각은 절대로 머릿속에 저장 안 됩니다. 음악이나 이런 걸 듣는 거지, 그죠? 강의는 제대로 논리 체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쭉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학원에 오는 거는 왜 학원이 왜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학원이 왜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집에서 강의 듣는 게 더 편해요. 집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노.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여주고 엄청 편하잖아요. 근데 학원이 그죠? 힘들잖아. 이 더운 여름에 떼학볕에 선크림 바르고 양산 쓰고 그다음에 복면하고 막 이래. 학원을 아침에 만나면 뭘 알아봅니다. 인사를 꾹 하는데 중동에 있는 사람이 인사를 뭐야 이런 복면 가방 딱 이러다 눈만 딱 내려놓고 그죠?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선글라스 끼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보고 웃긴다 안 합니까? 외국인들이 보고 웃긴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수영장 가면 레시가 되고 몸을 더 가리죠. 그 일반적으로 하는데 반팔인데 레시가 되고 그러니까 몸 전체를 싹 다 가리핀다니까. 수영하러 가가지고. 웃긴다고 하죠. 그리고 길거리 다닐 때는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되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학원이 왜 높으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자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거야. 10분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고 오는 거야, 그냥. 그죠? 그 오니까
잠도 깨고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왔다 그러면 지금도 주무시고 있을 수 있죠. 아니, 결석하신 분들 있잖아. 바쁜 일이 있어서 결석할 수도 있는데, 그죠? 바쁜 일이 있었는데, 에이, 뭐, 오늘 뭐, 집에서 듣지 뭐. 집에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집에서 오늘 7시에 들어야지 하거든요. 잘 들어봐. 경험일 겁니다. 집에서 7시부터 들어야지 했거든요. 7시에 반드시 무슨 일이 생깁니다. 안 그렇던가? 7시에 니한테 그거 들으라고 시간을 누가 허용해 주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다른 일이 들어와가지고 내 공부하는 걸 방해한다. 공부를 하면요,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학생을 제외하고는 어른들은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떨치고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밀리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뭐하기 시작하면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한 번 밀리면 그 다음에 못 듣습니다. 특히 문제풀이 수업은 한 주 밀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주 수업을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2번 밀리면 더 못 알아듣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꾸 하다가 결국은 뭐로 넘어간다? 2차 포기로 넘어갑니다. 2차 포기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 2차 포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딱 정해져 있죠. 요즘은 1년만 안 된대. 2년 걸린대, 2년. 3년도 걸린대.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어떤 정보로 수집하냐면 2차를 포기해야 된다는 정보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쫙. 그리고 그 정보가 머릿속에 무기가 딱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논리가 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힘드시는 건 아는데 하여튼 남은 기간 지금 60일이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실력이 60일이면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정말로. 지금 처음 사는 분한테는 60일이면 짧은데 여러분은 60일이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들어갑니다. 관리처분계획 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요. 첫 번째 뭐야? 설계. 두 번째 새거. 세 번째 헌거. 네 번째 비용. 그죠? 헌거 똑같잖아요. 환지 똑같잖아. 환지 설계, 분양 설계. 분양 예정인 거 새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종전거, 헌거죠. 그 다음에 종전거는 항상 뭐가 포함됩니까? 권리가 나와줘야 될 겁니까? 권리 명세. 그죠? 그 다음에 비용, 사업비.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주소나 성명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입자 손실보상, 그 다음에 보류지, 이런 것들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그렇죠. 시장군수가 만들죠. 사업시행자가 만들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뭐 받는다? 인가받고, 그죠? 얼마나 인가 여부를 알려주게 됐습니까? 30일이죠. 근데 타당성 검증, 관리처분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받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며칠을 하면 된다? 60일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이 나오는데, 자, 분양 설계인데, 분양 설계 기준이 있어요. 분양 설계는 뭐를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분양 설계는 언제 날짜로 일어난다? 분양 신청 기간이 뭐 되는 날? 만료되는 날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들어갈 말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어떤 토지를 취득한 자 또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권리 안 줍니다. 현금으로 뭐 해버린다? 청산해버리는데 지정되고 나서 어떤 토지를 취득한 자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현금 청산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몇 개 주는 게 원칙입니까? 한 개 주는 게 원칙인데 내외적으로 다주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2명 이상이 뭐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포인트가 2 이상이 뭘 공유할 때? 토지를 공유할 때입니다. 토지. 뭘 공유한다고요? 토지. 건물 아닙니다.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원래 이게 왜 논점이냐? 원래는 몇 개 줘야 되는데요. 1개 줘야 돼요. 공유는 무조건 1개잖아요. 그죠? 근데 2명 이상이 옛날부터 60년대, 50년대부터 토지를 공유했는데 그게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례가 이게 2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주는 게 아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진 것만큼을 주는 경우가 있죠. 1개가 아니고 근로자 숙소나 공공,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가지고 있든지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뭐야? 재건축이죠.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재건축은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1+1을 줄 수 있죠. 1+1을 할 때는 종전 주거,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이나, 옛날에 가지고 있는 전용 면적이나, 그죠? 가격 기준 범위 안에서, 그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 안에서 두 개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중 한 개. 1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은 전용 면적 얼마를 줘야 돼요? 60이죠, 60. 그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팔 수 없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소유권 인정 고시를 다함날부터 3년 동안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 아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재건축은 몇 개를 줬어요? 가진 것만큼이죠. 안은 몇 개? 3개. 그래서, 자, 재건축입니다. 안에서는 몇 개? 3개. 밖에서는 가진 것만큼. 근데 지금 보니까 1, 2, 3, 4를 보니까 뭐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재건축은 언급인데 재개발은 언급이 없죠. 그 재개발은 몇 개? 무조건 1개. 원리원칙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재건축 사업에서는 가진 것만큼을 주는데 재건축은요 전부 다가 과밀억제권역 안이든 밖이든 3개나 가진 것만큼을 받으라 그러면 그게 투기가지고나 뭐가 해야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철거입니다. 철거. 철거는 언제 합니까? 언제 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그렇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고 시효가 되겠죠. 들어가면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되고 나면 그때 나중에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정지해 버립니다. 사업 시행자 동의를 받으면 그때는 괜찮은데 뭘 정지한다? 관리 처분 계획이 만들어지죠. 그럼 효과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뭘 정지한다? 사용 수익을 정지합니다. 사용 수익을 정지한다는 것은 이제 그 집에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주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사용 수익이 정지된 게 임차권자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계약의 해지.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행사한다? 누구한테 행사한다? 소유자에게 행사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자금 여력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포인트가 행사할 수 있고 시행자는 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체결한 전세권, 임차권 등의 뭐에 대해서는 기간이죠. 기간만 정해하지 않죠. 민법, 주임법 등의 무슨 규정을 정해하지 않는다? 기간 규정은 정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재개발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조심하실 거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여러분 토지등 소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지상권자한테는 분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줍니다. 지금 여기에 구멍에 넣은 것들이 시험에서 말을 바꾸어서 내지는 이걸 장난쳐가지고 시험에서 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여기 정답이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맨 앞에 49하고 똑같잖아요. 49의 내용을 갖다가 블랭크는 그러니까 49를 읽고 이해가 됐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암기는 여기서 해라 이 말입니다. 암기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원래 여러분들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단 그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시장군수한테 가서 뭐 받는다? 인가를 받는다. 다만 다음에 경미한, 다음. 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됩니다. 자, 1번. 계산이 착오되거나 오기 누락에 따른, 이거는 뭐 우리 공법 맨날 차고 오기 누락 그저 이런 거 나오죠. 조서의 단순한 뭐였다? 정정.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거. 오기 누락에 따라 고치는 거죠. 근데 고쳐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바뀜에 따라서 관리처분을 바뀝니까? 관리처분계 앞에 게 바뀌겠지. 앞단에 뭐가 바뀌는 거지. 그게 뭔데요? 사업시행계획서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가 바뀜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가 바뀌었으면 봐봐요. 원래 사업시행계획서를 먼저 만들었잖아. 거기에 맞춰가지고 뭘 만들었겠어?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었을까, 아이가? 근데 사업시행계획서가 바뀌는 거지. 그럼 관리처분계획과 현재 상황이 불일치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 바꿔줄 수 있는 경우가 바꿔줘야 되는 거야. 바꿔줘야지.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꾸는 거는 경미한 거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 청구 뭐가 났어요? 판결이 났어요, 판결. 판결에 따라서 바꿉니다. 판결이 났으면 판결 내용대로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변경으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없는 경우죠. 권리 의무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없는 경우라서, 뭐 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때, 뭐 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때? 응? 뭐?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분양 설계죠. 그렇지, 맞아.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때. 없느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죠? 없는 게 아닌데, 있는인데, 이게. 권리 의무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데, 설계를 바꿔야 될 필요는 없을 때. 그 다음에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뭐 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뭐를 줍니까? 임대주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바꿀 때. 그 다음에 주소나 소재지 변경 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경미한거로 봐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블랭크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일단 좀 풀면서 또 보완을 해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자, 분양 신청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분양 신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걸 골라보세요. 이렇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60일 안에 분양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시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아까 빵꾸 있었죠? 60일이 아닌데요. 며칠? 90일로 5번에 개정돼. 원래는 120일이었거든요. 근데 90일로 바뀌었어요.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를 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면 되고,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은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되고요. 4번에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로 된 날로부터 투기과열지구 몇 년 동안?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손실보상에 대한 뭘 한다? 협의하고 그죠?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 60일. 재개발은 수용, 재건축은 매도 청구. 자, 그 다음에 2번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요.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상을 하는 소유자를 모두 골라봐라. 첫 번째,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안 해버렸네, 고의로. 그러면 손실보상 협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1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어. 끝나고 나서 철회했습니다. 분양 신청을 철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철회는 언제 하냐면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 신청 끝났어요. 분양 신청을 했다가 봐요. 신청을 했거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됐거든. 그러고 나서 신청을 했던 거 철회를 못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분양을 안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양 안 받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무에서. 그렇죠. 팔면 돼요. 근데 못 파는 경우가 있다니까. 투기할지고 못 팔아. 그럼 어떻게 될까? 청산받고 싶어. 그러면 나중에 동호 추첨을 하거든요. 동호 추첨을 하게 되면 동호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때 계약을 해요. 다시 한 번 더. 계약. 그때 계약을 안 하면 돼요. 그때 계약을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이때는 분양 신청은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요. 평수만 하는 겁니다. 평수. 내가 원하는 게 84A입니다. 59B입니다. 138입니다. 라는 식으로 분양 평수만 하는 거고, 그러면 84A를 신청했지. 그럼 84A를 신청한 사람들끼리 모아놔 놓고 뭘 한다?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건물 철거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동호 추첨을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동호 추첨.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은 로얄동, 로얄호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층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그때 계약을 안 하면 돼요. 그때. 그럼 청산을 해줍니다. 그때. 청산금 줍니다. 그때도. 근데 이제 이 분양 신청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분양 신청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신청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 답은 뭐예요? 2번이죠. 기억하고 니은. 작년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근데 5년 연속 출제하고 있어요, 분양 관련은.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분양 공고에 나왔네요. 분양 공고. 분양 공고는 어디 하는 겁니까? 일간신문이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죠? 일간신문에 내는데, 그죠? 니 돈 얼마 내야 되는데, 니가 얼마짜리인데, 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 답은 리얼하고,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3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분양 신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틀린 걸 골라보세요. 이랬습니다. 1번 투기가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다부터 몇 년 동안 됩니까? 5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맞죠? 사업신청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했다가 철회한 자 또는 인가등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서는 분양 신청 기한이 끝나고 나서 손실보상 협상은 90일 안에 합니까? 60일 아닌가? 60일. 협의가 성립이 안 되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잘못 읽었나? 분양 신청을 안 한 자,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대상에 제외된 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상, 90일 아닌데 60일이죠. 그 다음에 협상이 안 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 60일 안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청. 뭐는 수용합니까, 여러분? 재개발. 뭐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까? 재건축. 이게 지금 법 조문에는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 그 다음에 재개발은 수용.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해석론으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생자는 분양 신청 기한이 끝났어요. 그러면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를 만들어서 시장군수한테 가서 뭐 받다? 인가를 받죠. 답은 몇 번? 3번에서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게 90일은 맞아. 그죠? 근데 뭐가 잘못돼? 90일이 잘못된 게 아니죠.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손실보상 협상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냐면 이게 잘못됐어요. 그죠? 분양 신청 기한 종료일이 아니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이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90일은 맞아요. 왜냐면 야가 60일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상을 하고 협상이 안 되면 협상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관리처분계에 포함될 사항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먼저 그죠? 잘 아시는 거죠. 분양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성명 들어옵니까? 분양 예정인 거 새 거죠. 대지나 건물의 추산이 들어옵니까? 예. 종전거죠. 종전거. 종전거는 언제 날짜를 기준한다고 했습니까? 그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아니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이랬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듣는데 요 파트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요. 시장군수한테 우리가 인가 신청을 제기하고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날짜가 며칠이 대부분이냐면 30일이 대부분입니다. 30일. 30일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케 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며칠? 30일.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왔죠. 얼마나 인가할까 말까를 결정한다고요? 30일입니다. 근데 타당성 검증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타당성 검증하게 되니까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럴 때는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며칠? 30일. 30일 연장해서 60일이 되죠. 원래 30일인데 타당성 검증하는데 걸린 기간이 며칠? 30일. 그러니까 최종 기간은 며칠? 60일이 됩니다. 그러고 누구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 공보에 고시하고 누구는 뭐의 고시가 있으면
분양 신청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을 통지한다. 통지는 누가 할까요? 아니, 분양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당연히 누가 해야 될까?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겠죠. 그죠? 잘못했네. 누구는 이러니까 누구는 누구의 고시가 있으면 하냐면, 자 할게요. 누구는 사업 시행자는 누구의 고시, 시장군수의 고시가 있으면 분양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을에 들어갈 말은 시장군수, 그 다음에 미음에 들어갈 말은 사업 시행자. 30일, 30일, 60일, 그 다음에 리을이 시장군수.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까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인데, 타당성 검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내용 안에, 그죠?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추산액, 종전 토지 건물의 가액, 돈 관련 내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사업 이런 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왔을 때, 처음에 사업 시행 계획서를 만들 때는 조합원 분양가가, 조합원들에게 2천만 원 해줄게. 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한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건데, 타당성 검증은 바로 그겁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1번. 옳은 것은입니다. 시장군수가 정비사업비나 조합원 분담 규모가 만약에 증가합니다. 사업비나 분담 규모가 증가하면 대통령령이자는 공공기관에다가 그 관리처분계획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고,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게 되면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이번에 조합원 분담 규모입니다. 조합원 분담 규모가 대상자별 추산액 총액 기준. 조합원 분담 규모는 몇 프로? 20%입니다. 사업비는 몇 프로? 10%. 10%, 20%, 5분의 1. 늘어나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전에는 요청할 수 없는 게 아니고 5번에 신설했습니다. 누구도 신청할 수 있다? 옛날에는 타당성 검증을 누가 신청했냐면 시장군수가 공공기관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걸 사업 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열어놨습니다. 개정했습니다. 개정. 3번 개정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도. 그 다음에 사업비네요. 사업비는 몇 프로 증가할 때입니까? 10%죠. 20%가 아니죠. 조합원 분담 규모는 20%, 사업비는 10%. 그 다음에 조합은 얼마가 요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10분의 1이 아닌데 5분의 1.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5분의 1, 10%, 20%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푼 것 중에서 5분의 1, 3%, 5%, 10%짜리가 많아 있었는데 3%, 5%, 10%. 그죠? 그렇지. 앞에 있었지. 앞에 있었지. 이 대단하신데. 앞에 있는 거 놀고. 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어디 있냐면, 시공자 선정하고 나서 공사비 정액입니다. 그때, 얼마가 요구하면? 5분의 1. 5분의 1.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했죠. 옛날에. 그럼 몇 프로? 10%. 이후에 했죠. 몇 프로? 5%. 검증이 한 번 되고 나서 또 할 때는 3%. 그래서 3%, 5%, 10%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병이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대 숫자는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갑은 과밀억제권역은 아닌데 재개발은 무조건 몇 개? 재개발은 무조건 몇 개? 한 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는데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샀어요. 2개를 다를. 그럼 나도 몇 개 받는다? 2개를 받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데 재건축은 최대 몇 개? 3개인데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3개. 한 개, 2개, 3개네. 한 개, 2개, 3개. 한 개, 2개, 3개. 다 몇 번이고? 한 개, 2개, 1번이네. 1번.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까요? 9번 소연 수만큼 9번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연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했습니다. 두 명이 여러분 한 개 토지를 공유했대요. 그럼 소연 수만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니죠. 그죠? 뭐에 따라서 원래는 몇 개가 원칙인데 하나가 원칙인데 뭐를 공유하면 토지를 공유하면 시도 조례를 봐야 돼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따로 조례에 따라서 따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조건 소유한 수만큼을 주는 경우를 찾아라 하기 때문에 1번은 탈락입니다.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몇 개 받아요? 가진 것만큼 받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개발은 몇 개? 한 개 받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어요. 에이씨, 투기과열지구네. 그럼 몇 개? 몇 개? 한 개야. 재건축은 원래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았으니까 가진 것만큼인데, 뭐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개? 한 개. 소연수만큼을 받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네요. 한 개. 니은이네요. 2번.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까요? 또 박스 문제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관리 수립 기준입니다. 1번. 분양 설계 아까 했죠. 분양 설계는 어느 날짜를 기준한다고 했습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는 증가하거나 감소시켜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정한지 감한지하고 똑같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분할된 토지나 집밖 건물에 따르는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권리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현금으로 말할 수 있다?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에서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데 지상권자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죠.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각종 기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을 하거나 건물의 일부하고 건물이 있는 대지 지분을 줄 수 있다. 마치 입시한자하고 똑같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면 한 개 주택을 공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예외적으로 시도 조례에서 따로 정하면 조례 따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대전광역시니까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이거는 뭐가 아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재건축은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죠. 다만 투기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빼고입니다. 종료 토지 건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했날 기준과 가격 범위 안에 또는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몇 개를 줄 수도 있다? 1+1, 두 개를 줄 수 있다. 두 개를 받았을 때 전용 면적 얼마? 60. 몇 년 동안 못 팔아요? 언제부터 3년?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입니다. 3년을 외우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가 또 당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내가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즉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에 소유자가 되는 날로부터. 소유권을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날이 언제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됐죠?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물은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처분 관리한다. 그리고 건설된 건물은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공급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입장 모집 조건 등에 대해서 주택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서 여러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주택법 적용을 받겠습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되죠.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그게 따로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받는 것은 뭘 받는 겁니까? 분양을 받는 게 아니죠. 내 권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다는 말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남는 물량이 있어가지고 일반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주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으면 따로 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즉 청약 통장 있어야 되고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 두 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론의 문제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고 나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자녀분 나왔네. 자녀분이 있으면 보류주로 정하거나 조합은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일반 분양이죠. 조합원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운수가 따로 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이거는. 따로 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반 분양은 따로 정하면 안 되죠. 일반 분양은 뭐에 따라서 공급해야 돼요?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봐봐요. 제 말 한번 들어봐봐요. 주택법에 지역 직장 주택 조합 있잖아. 그럼 조합원들에게 줄 때는 주택법에 있는 통장 같은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조합원들이 받는데 뭐 통장이 왜 필요해요? 그죠? 근데, 지역 직장 조합 주택, 특히 지역 주택 조합에서가 주택을 지었는데 조합 1000세대를 지었는데 조합원이 800명이에요. 그러니까 200개가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200개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일반 분양. 일반 분양할 때는 어떻게 따라서 해야 된다?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한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약 통장 들고 와라 이 말입니다. 청약 통장 들고 와라.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여러분들 조합원들에게 줄 때는 주택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따로 정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와 같이 조합원이나 토지동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을 한다. 일반 분양이죠. 이럴 때는 주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주택법에 따라줘야 된다. 주택법에 따라줘야 된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약 순수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주택공사일 때는 분양 대상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주택공사하고 내하고 같이 가지는 거 뭐야? 지분형 주택. 왜 그래? 지분형 주택. 밑에 노네. 컨닝도 못하고. 요즘은 A형, B형이 없어졌죠? A형, B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옛날에 A형, B형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각선하고 나하고 문제가 똑같아요. 뒷사람은 달라. 그래서 그 컨닝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지금은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사람 거 봐도 돼요. 보여주면. 그 요즘은 그런 건데 옛날에는 한 학원에서 원서 접수를 갖다가 같이 했어요. 이러면 학교를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원서를 쏘아뺐습니다. 진짜로 직원들 10명 다 붙어가지고 팍 해가지고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교실에 다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 넣으면 장점이 저희들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장점이 많아요. 왜냐면 도와주죠. 진짜 망거리다니까. 시간 지나가 답지를 뺏어간다니까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 이래가지고 시간 진짜로 많이 그랬다니까. 많이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요 랜다나 본원에서도 학교가 거의 평촌 경영고등학교로 거의 정해놓고 갔습니다. 딱 해놔놓고 이러면 한꺼번에 팍 넣어가지고 한 교실에 전체에서 3분의 2가 저희 학원생들이었고 막 그랬어요. 이게 평촌 우리 여기는 뭐 본원이거든요. 본원. 본사라니까 본사. 랜다나 본사. 그 랜다나 본사의 대표 선수라니까 대표 선수. 실력이 지금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이 여러분보다는 100배는 많죠.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엄청 부러워한다니까요. 나도 실제로 한번 들어봤으면, 나도 진창아의 얼굴을 진짜 실물로 한번 봤으면, 진짜인데 옛날에 그래 와가지고 사인 받고 막 그런 적도 없고 줄 서고 사인해주고 그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특강할 때 뭐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옛날에는 버스 대절해가지고 수업 들어오고 그랬어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었어요. 웃을 일 같은데 진짜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진짜라고 하니까 했는데 더 거짓말 같은데 팩트입니다. 팩트. 진짜로. 그래서 같은 교실에 가면 참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화가 돼버렸죠. 개인화. 본인이 편한 곳에 원서를 넣고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요즘은 이제 그걸 잘 안 합니다. 하는 학원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개인화가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요즘 혼자서 알아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학교 아침에 나갈 때 교수님들도 저희들요 본사에서는 나가거든요.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학교가 하나 정해졌기 때문에 나가는데 요즘은 또 학교가 분산돼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면 뭐 선배들 와가지고 커피 타주고 뭐 하고 뭐 다 뭐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문화가 진짜 많이 바뀌고 코로나 이후에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요즘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화가 돼가지고. 뭐. 근데 이게 이상하게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13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요, 뭐가 변하지 않냐면 학원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는 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험은 실력으로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에서 내 이야기 하는데, 시험은 3번, 이래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고, 3번 같은데, 그래가 합격해요. 감으로 합격합니다, 감으로 합격한다고.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한번 느껴보세요. 너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내 실력은 40점밖에 안 돼. 내가 알고 맞춘 거는 40점밖에 안 되고 그냥 3번 같아서 찍었는데 2번 같아서 찍었는데 그게 답이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누구한테 감이 있을까요? 감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감은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하면 감이 생기죠. 동물적 감각이라는 게 생겨요.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아니고 그냥 3번 같은 거예요. 3번 같은 거. 그래서 찍으니까 그게 3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3번. 관리 처분 계획을 뭐 한답니까? 변경. 시장군수한테 뭐 합니까? 원래 변경의 인가를 받죠. 근데 뭐 한다? 신고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이죠. 자, 좀 전에 했죠. 사업 시행자 변동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바뀌어요. 근데 분양 설계 변경이 수반되면 되는데 안 되죠. 그냥 분양 설계 변경이 필요하답니다. 그거는 경미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매도 청구 판결이 나가지고 아까 했죠. 판결하고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미한 거 맞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한테 아까 임대주택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이것도 경미한 거 맞죠? 계산차고 오기 누락에 따라서 조서를 정정하는 것은 괜찮죠. 근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경미한 거 아니네요.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서 앞단에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관리처분 정관하고 사업시행계획서가 바뀌었으니까 불일치를 갖다가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바꾸는 거는 뭐하다? 어쩔 수밖에 없는 게 경미한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걸 물어봤네요.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X 표현한 걸 따보면 되겠네요. X 표현한 게 하나, 둘, 두 개가 기억하고 리얼이네. 기억 리얼 없네? 기억 리얼. 여기 답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4번 들어갑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정비 사업 시행으로는 전세권, 재산권, 임차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사용 수익이 정지되잖아요. 그죠? 고로 용의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목적 달성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막을 수 있다. 해지. 하게 되면 계약 해지 법적 효과로서 물권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행사하는 게 원칙인데 돈 없으니까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해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데 시행자한테 행사한단 말이 뭐냐면 임차권자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보증금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거하니까 그죠? 근데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소유자가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업이 지연되면 이사를 안 가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그래서 시행자가 조합에서 그걸 해주라고 돈을 빌려줘요. 그게 바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주비가 나와요. 이주비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주는 게 아니고 대출입니다. 대출.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나왔네요. 옳은 것은 14번의 답이 1번이네요. 1번. 2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에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해야 될 시행자는 이를 부담해야 되고 소유자에게 구상하면 안 됩니까? 구상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소유권 인정 고시일까지 종전토지 건물은 사용수익을 소득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용수익이 정지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건물을 철거하는 언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는 건물을 철거하거든요. 그래서 지상권 저상권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죠? 민법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적용하지 않는 게 있죠. 뭐 관련 규정은 기간입니다. 기간 규정만 적용하죠. 나머지 규정은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기간 빼고 나머지는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단 존속기간, 그죠?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이거는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이런 것들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뭐만 적용하지 않는다? 기간만 적용 안 합니다. 그 답은 나왔죠. 그 다음에 15번 블랭크.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토지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아이고, 이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은 뭐냐면요. 기준이 뭐냐면, 봐봐요. 갑이 한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토지를 분할해버렸거든요. 그죠? 그럼 분할한 토지를 아까 취득한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됐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럴 수 있잖아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가구. 그죠? 근데 이걸 다세대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권리자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겁니다, 이거. 그래서, 근데 아파트를 주면 안 되는데 배운 겁니다. 근데 무조건 안 됩니까? 어느 시점부터 안 되겠습니까? 그 시점부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뭐를 배웠냐면 이거 기억나시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제가 수업할 때는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합총회에서 의결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기억나시죠? 그겁니다, 이거. 그거. 그 원리가 되는 거죠.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 건물을 공급할 때 기준일 다음 날부터 요런 행위를 하면 토지 또는 주택 건물 분양받을 경우는 기준 1을 딱 잡아놔놓고 그 날짜를 기준해서 권리를 주고 안 주고를 판단을 하는데 기준 1이라 넣어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가 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에 따로 날짜를 정해주면 따로 날짜를 정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일을 딱 정하거든요. 8월 26일. 그럼 그 이후에는 안 줘요. 그 기준일이 여러분들이 안 줘요. 개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재개발구역에 기준일이 언젠지를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왜냐면 기준일 이후에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 물건이 넣어줘. 그거 거래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왜냐면 권리 취득을 못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따로 정하는 날. 따로 날짜를 정해줍니다. 근데 이제 요 갈론에 들어갈 말이 아닌 것은 있는데 한 필지가 분할됐으니까 증가했네요. 집합 건물이 아닌데 집합 건물로 바꿨으니까 증가됐네요.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소유자가 증가됐네요. 수개의 필지가 합병됐으니까 줄었네요.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각각 분리 소유했어요. 증가했네요. 네, 그 답은 1, 2, 3, 4, 5 중에서 4번을 제외하고는 다 증가하는 경우고 4번은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평가 들어갑니다. 가격평가는 아까 언제 날짜를 기준한다고 했냐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인데 재개발에서 가격평가는요. 재개발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간평업자 2명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 재건축은 어떻게 하냐면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 조합총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하나에서 평가금액을 만다 산술 평균합니다. 1번 재개발 사업에서 가격평가는 시장군수가 선정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 2일 이상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폐지할 때는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 2번 별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폐지할 경우에는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건물에 추산하니까 종전토지 건물의 가격을 소유자 4분의 3 동의가 아니고 전원합의입니다. 전원합의로 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전원합의면 돼요. 전원합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는데 종전가하고 새가하고 가격을 전원합의로 새로 정할 수 있어요.
전을 합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4분의 3 아닙니다. 체크해 두셔야 돼요. 관리처분계획에서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은 언제 날짜 기준한다고 했습니까? 종전거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하고 감정평가를 할 때 4번에 감정평가 법인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비용은 미리 예치해야 됩니다. 남는 거 있으면 돌려주겠죠.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받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명하고 총회에서 선정한 거 1명이 산술 평균하면 됩니다. 답은 몇 번에서 나와버리냐면 2번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임대주택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릴 거는 주택법에 있는 임대주택. 차이는 근본적 차이는 딱 한 개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조합해서 짓죠. 그럼 그걸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합이 임대를 주진 않으니까. 그죠? 그걸 누가 인수하냐면 시도시장은 지자체장이 인수합니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자체장이 그 임대주택에 들어올 사람을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재개발에서는 시도한테 임대주택을 팔 때 돈을 받고 팔아요. 토지 가격하고 건축비를. 근데 주택법에도 임대가 또 나오거든요. 주택법의 임대주택은요, 용적률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팔죠. 그때 토지는 만다 기부 체납한 것으로 온다.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죠?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주택법에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아무나 요청할 수는 없고요.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90, 건물만 가지고 있는데 40이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규정이 꼭 여러분 숙지될 내용입니다. 요즘 잘 냅니다, 이거. 이게 정책적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 국가, 지자체 둘 다입니다. 둘 다의 정부 정책 방향이 청년주택, 신혼부부, 그죠? 이 사람들한테 주택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싸게, 저렴하게 공급할까? 왜냐하면 그게 표거든요, 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 당락을 누가 지고 있었냐면 40, 50대들이 당락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정책을 썼어요. 20대들은 정책을 잘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당락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이대남, 이대녀. 완전히 갈려져 있잖아요, 지금. 20대 남자, 20대 여자. 그러니까 그들한테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면 우선 인수는 국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지자체, 시도. 인수 가격은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 건축비라고 토지는 기부 체납 아니라니까. 토지 기부 체납한다고 해서 내가 받는다고 했어요. 받는다. 그리고 토지 가격을 받을 때 언제 날짜를 기준하냐면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아닙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임대주택 인수자는 면적이 90 미만인데 토지를 소유했는데 건물은 소유하지 아니한 자 요청이 있으면, 그죠? 임대주택을 주택법에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 4번이네요.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짜리 건물을 소유했는데, 그죠? 토지를 안 가지고 있더라. 그럴 때도 주택법에 따르는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전환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전환 공급하려 그러면 건물은 얼마가 돼야 돼요? 30에 얼마? 40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까요? 지분형 주택입니다. 여러분, 지분형 주택은 누구하고 같이 가져가는 겁니까? 내하고 주공하고 얼마씩? 2분의 1씩. 그럼 지분을 소유하는 기간이 몇 년은 돼야 될까요? 10년. 그리고 지분형 주택의 면적은 얼마? 60 이하로 줘야 됩니다. 지분형 주택은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주택공사일 때 분양 대상자인 내하고, 그죠?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합니다. 종전에 소유하는 토지 건물의 가격이 지분형 주택 분양가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정비계 공람 공고 당시 몇 년,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안 가지겠죠. 그러면 지분주택을 줄 수 있고,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아이고야 85 이하인데 얼마? 60.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은 따로 정하고, 공동 소유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0년에서 따로 정합니다. 10년 범위 안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지분주택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유권 이전인데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볼게요.